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입니다. 저는 국립외교원에서 지역 협력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 정부가 한국의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세션 구성은 두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총론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하고요. 두 번째 세션은 각 지역별, 그 다음에 경제안보라든지 분야별 강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60분씩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세션의 이 발표와 토론자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범 대통령실 외교전략비서관이십니다.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님이십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님이십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김민성 고려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1세션 진행 순서를 전체 시간이 60분으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발표를 1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3분께서 한 7분 정도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상범 비서관께서 인태 전략의 성한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임상범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장관님하고 외교부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로서는 이렇게 친정 같은 외교부에 와서 이런 행사를 가질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안보실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11일 대통령께서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윤석열 정부의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께서 아침에 윤석열 정부 인태 전략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하신 바도 있고, 또 조금 전 장관님께서도 기자연설을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대한민국과 인태 전략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할 내용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발제를 겸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평화 번영의 인태전략 성한 배경입니다. 최종 보고서에서도 있듯이 인태전략은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고 있고 GDP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경제 엔진입니다. 또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도 수출입 측면에서 본다면 인태지역은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시에 인태지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변수도 있고, 또 공급망 확보와 같은 지경학적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와 같은 포괄 안보가 부상하는 등 복합적인 도전 요인이 대두되고 있는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그 책자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첫 문장에서 대한민국을 인태지역 국가로 규정하고 인태지역의 안정과 번영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인태 전략이 왜 필요한지를 잘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태와 관련된 주요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각자의 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오히려 좀 뒤처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고유의 인태 전략을 마련해서 발표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내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지를 상세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사회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장관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보탤 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지난 11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인태 전략의 틀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신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인태 전략은 대통령님의 취임사, 또 8.15 연설, 8.15 경축사, 유엔 총회 연설과 같은 또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연설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자유와 연대의 연장선상에서 보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태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의 이행 과제를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영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비전을 통해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비전은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및 영내 비확산과 대테러 공조, 해양, 사이버, 보건, 안보와 같은 포괄적 안보 협력에 대한 강화 노력도 이 평화의 비전에 포함됩니다. 번영의 비전은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영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내용을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 발전의 모범 사례, 또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 등 우리 고유의 성공 경험과 자산을 인태지역 협력 대상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영내 번영에 기여해 나간다는 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의 의미는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의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견고한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혜는 경제 성장, 민주화, 기술, 문화,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협력 대상 지역은 사실 논의 과정에서 여러 제안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발표된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도 지역적 범위와 협력의 대상에 있어서는 각국의 관심과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또 우리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와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와 태평양 도서국,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와 지역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 또 중남미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소다자 협력체, 지역기구, 국제기구와 중충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9개 중점 추진 과제의 구체 내용은 최영삼 차관보께서 상세하게 소개해 줄 내용이라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개의 전략, 저희 중점 과제를 선정하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이런 우리의 3대 비전과 이런 과제들이 연계되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태 전략의 발표 의의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에 자유와 연대를 기반으로 동맹 외교와 다자 외교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인태 전략 발표를 통해서 지역 외교가 포함된 윤석열 정부 대외 정책의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태 전략은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에 부합하는 영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이주와 협력 원칙 그리고 협력 분야를 명시하였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국한되었거나 일부 소지역과의 경제 협력에 한정되었던 과거의 지역 구상들과 차별성을 갖고 인태 전략을 통해서 우리의 외교 지평과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태 전략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제 관계 부처들과 같이 인태 전략의 비전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율하고자 합니다. 또 여기 참석하신 외교단을 비롯하여 영내외 국가들과 함께 우리의 인태 전략 실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1월 대통령님께서 인태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었고 대한민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표명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은 어떠한 국가도 홀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정부는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대사님, 또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분들, 또 우리 언론사 기자분들, 또 외교부 동료분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국의 그 인태 전략의 어떤 주요 특징, 그 다음에 이미 많은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인태 지역의 중요성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인태 전략 채택 발표가 상대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렇지만은 이 한국의 인태 전략이 포괄적인 지역 외교 전략으로서 인태 지역에 대한 한국의 관여,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외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께서 인태 전략의 발전 과제,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외교부 인도태평양 전략이행 TF장을 맡게 될 최영삼 차관보입니다. 방금 우리 임상범 비서관께서 인태 전략의 배경이랄까 철학이랄까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 마련을 위해 약 7개월간 대통령실과 외교부 그리고 유관 정부기관들이 함께 매진해왔던 노력의 결과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금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인태 전략이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제 인태 전략의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인태 전략의 이행 체계와 조직 구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소지역별 전략 이행 계획 및 9대 중점 추진 과제별 이행 계획 순으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안은 앞으로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완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내부 협의를 통해서 확정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인태 전략 이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포용, 신뢰, 호혜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전략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1월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사례에서와 같이 북태평양, 남아시아, 동남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 소지역별로 인태 전략과 정합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전략 이행을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 이미 선정된 9대 9개 중점 과제별로 핵심 사업, 즉 시그너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한정된 재원을 이들 사업들에 집중 투자해서 전략 이행에 가시적인 성과를 빠르게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내외 아웃리치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인태 전략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영내외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인태 전략의 구체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인태 전략 이행 조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실 내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부와 유관부처 간 유기적인 이행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교부가 인태 전략 이행 TF를 통해 전체적인 전략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부처들은 단기 및 중장기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소지역별 전략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포함된 북태평양 지역과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핵심 축으로 하여 보편적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남아 지역 및 아세안 국가와는 인태 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이미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 아세안 연대 구상에 기초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안 지역은 우리의 전략적, 호혜적 경제협력 파트너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과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남아시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과는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공동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태평양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경제 및 개발 협력의 수준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지역 내 핵심 행위자인 유럽과 우리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인 중남미 지역과도 인태 지역과 연관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이러한 큰 방향성 하에 각 소지역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협력 사업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일례로
현재 한 아세안 연대 구상 내에는 한 아세안, 한 메콩, 한 해양 동남아 협력 기금을 2배로 증액하고 2024년 한 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이 다른 각 소지역별로도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9대 중점 추진 과제별 이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9개 중점 추진 과제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마련하고 이 중 인태 전략 비전을 실현하는 데 보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사업들, 즉 시그너처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전략 이행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핵심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방금 임비서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유관 부문 간 지속적인 내부 협의를 거쳐 수정하고 보완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 구축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영내 유사 입장 국가의 소다자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UN 등 다자 무대에서의 국제 규범과 관련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을 위해서는 영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치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선적으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확산 및 대테러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영내 비확산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그리고 아시아 지역 기구 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영내 대테러 관련 국제기구 수립과 이행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포괄안보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해양, 사이버, 보건안보 등 21세기 복합안보 도전에 맞서 아시아 해적 퇴치 협정 이행과 해양 영역 인식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한 팬데믹 국제협약 협상 그리고 감염병 관련 국제 보건 규칙인 IHR 개정 협상 등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사 입장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재외공간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적극 가동할 것입니다. 또한 영내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IPEF, 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규범 논의를 주도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를 위해서는 우리의 과학,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11월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개최를 포함한 영내 기술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영내 디지털 격차를 집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태 지역 내에 정보 접근 센터를 설립해 경제, 사회 분야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입니다. 시급한 전 지구적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영내 협력 주도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영내 탄소 중립을 지향하면서 탄소 시장, 무공해차, 녹색 해운, 메탄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아세안, 환경, 기후변화 대화 등을 통해 인태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인태 지역 국가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위해 IAEA 등 국제기구와 함께 영내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SMR이라고 하죠. 소형 모듈 원전의 개발과 상용화를 발빠르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번째,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업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현장의 수요와 우리의 강점 분야를 접목해서 아세안, 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 중남미,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 기후, 환경 분야 개발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초 보건기술 관련 이니셔티브 액트A라고 하죠. 액트A와 글로벌 펀드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그린 ODA의 비중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 덱 평균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9번째, 영내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을 위해서는 K컬처라고 이렇게 대표되는 한류 문화에 대한 미래 세대의 호감을 매개로 신진 한반도 전문가 또는 아세안 청년들 간의 모임 등 영내 문화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활용해서 쌍방향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9개 중점 추진 과제별 이행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비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이행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외 민, 관, 학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 이행 계획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관보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 인태 전략이 향후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외교부에서는 인태 전략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을 할 것이고 차관보께서 TF 팀장을 맡으실 것이라는 점. 그렇지만 이 인태 전략 이행이 단지 외교부만의 이 어젠다가 아니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정부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통령 어젠다, 그러니까 프레지던셜 어젠다로서 강력한 정치적 주동력을 가지고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세 분의 학계 전문가들께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각 7분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대 강준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포괄적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토론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장관님도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하셨고 임비 비서관님이나 우리 최영삼 차관보께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공이 중국입니다. 사실은 한국이 이런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표현 이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가장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죠. 왜 그러냐 하면 왜 하필 미국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느냐. 이거는 미국 편이 돼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를 계속 보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국도 인도태평양 국가다. 그럼 한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면 한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새로운 외교 전략이나 포괄적 전략, 포괄적 개념을 얼마든지 새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는 일부 국가도 이해가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이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유럽 국가들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죠.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8년에 얘기를 했었고요. EU도 작년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뭐 자신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영국, 독일, 네덜란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이상 어떤 특정 국가의 전유물 또는 특정 국가 전략의 전략이 펼쳐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딱 들으면 이거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중에 해상 실크로드가 충돌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장소,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얘기한 대로 한국도 인도태평양 국가라면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해야 되는 일을 적어내는 것은, 구상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군사 안보 이런 분야보다는 경제 또 공급망, 뭐 다자적인 기후 문제, 보건 문제 이런 것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를 분명히 앞에 내세우고 있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면에 원래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는 용어는 아베 전 총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죠. 2006년, 2007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데 거기는 주로 경제적 교류 이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그리고 자유, 인권 뭐 이제 이런 가치 규범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중국을 더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이제 또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서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9가지 방침을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면은 뭐 거의 전 세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뭐 아세안, 서아시아, 오세아니아, 뭐 유럽, 라틴 아메리카까지 들어 있는데, 정작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매우 시급한 이 북방 지역은 사실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정부의 포괄적 대외 전략이라면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가장 큰 상황은 북한 핵 위협입니다. 안보 위협이고, 이 안보 위협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새로운 뭔가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는 그전부터 쭉 해왔던 MB 정부 때 신아시아 구상,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 때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있었죠. 그리고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만 놓고 보면 동북아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돼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넣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을 채워넣어야 한국이 적어도 미국이나 뭐 이런 데를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속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이러이러한 전략을 주도하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또는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위 북방 전략, 이런 개념이 좀 보완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하기도 훨씬 쉽고, 그 다음에
양날개를 다는 거죠. 남방 전략과 북방 전략 이런 개념으로 이게 좀 더 조밀해지지 않을까. 이제 오늘 발표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강화를 하면 뭐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북한도 그렇고 몽골, 러시아 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너무 인도 태평양이라는 바다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게 아닌가. 그러나 한반도, 한국이 인도 태평양 국가라면 그런 것도 이 적어도 우리 포괄적 이 외교 안보 또는 뭐 경제 안보도 좋고 이런 전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제언 아닌 제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주준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의 인태 전략에 대해서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지금 인태 전략은 어떤 뭐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국가의 편을 들거나 특정 국가를 반대하는 전략이 아니고 이 점차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안보적으로 중요해지는 인태 전략에 대해서 한국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인태 전략에 대해서 관여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역할을 확대하는 그래서 지역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지역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건 잘 알지만 그것은 근거 없는 점이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좀 더 동북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좀 더 정밀한 정교한 어떤 이행 전략 구성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입니다. 그 인태 전략 발표회에 한국의 어떤 새로운 외교적 지평을 여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에 초대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5월부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태 전략을 수립해 왔고 그 결과로 오늘 7개월 동안 외교부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수고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에 인태 전략을 한국 외교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점이 최초로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과거 한반도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공간을 처음으로 확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외교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구상을 갖고 인태 지역을 시작으로 이 외교적인 성과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노력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인태 내 지역 내에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가치나 안보,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한국의 외교는 한반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번 인태 전략은 적극 외교, 한국을 벗어나서 상호 호혜적이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지역적 발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많지만 이 인태 전략이 그러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이 그러면 인태 지역에서 주변 인태 지역에 포함된 국가들은 한국의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그 역할이 어떻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인태 전략이 오래 전부터 미국, 일본, 호주 등 특히 또 유럽까지 영내외 지역에서 이 인태 지역을 하나의 지정학적
전략적 자산이란 개념으로 각국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인태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태 전략이라는 것이 개인 각국에 갖고 있는 국익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일본과 뭐 호주와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세적 중국의 부상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으로서 하나의 정책적 측면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는 점도 갖고 있는 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태 전략을 상정할 때 다른 국가들은 한국의 역할을 어떤 걸 기대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기대 속에 우리의 역할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필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이 그 여러 가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각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팬데믹 같은 보건 위기, 그다음에 뭐 공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는 공급 서플라이 체인의 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또 사실 일방적 군사적 힘에 의해서 일방적인 어떤 환경을 변경시키려는 세력들에 대한 견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지금 위기들이 있는데 그 위기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를 기초로 그 가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인도 태평양 전략 중점 과제 중에서도 첫 번째 안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뭐 자유, 인권, 그다음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 등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 가치를 제도화해서 강대국들의 어떤 일방적인 행위를 막고, 그 다음에 경제적 소국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아세안의 국가라든지 경제적 소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한국이 해주길 바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기본으로 이 영내 지역들의 어떤 그 상호 협조와 그 협조를 기반으로 한 제도화에 가장 큰 힘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보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박진 외교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DA를 탑10 레벨 수준까지 올리시겠다고 한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내년 예산에서도 외교부 예산이 11%나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또 두 번째 측면은 국내 정치적 요소입니다. 이런 인태 외교 전략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부나 뭐 다양한 형태의 예산들이 지원이 돼야 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발표에도 기존에 없었던 외교부와 대통령실의 어떤 새로운 노력인데요. 사실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명하는 자리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한 많은 설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의 현 상황, 특히 이제 중국과의 어떤 경제적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하면서 인태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 나가시고 잘 설명해 주셔야만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예산에서 반영되고 그러면서 인태 전략이 추진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학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 그 인태 전략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이 보편 가치와 규칙 기반 질서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외교적인 정체성을 확립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이 외교 정책으로 그 다음에 국제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향후의 과제가 많다. 특히 이 파트너 국가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인태 전략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오해하는 이런 측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도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과제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김민성 교수님, 고려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에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패널로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판 인태 전략의 발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처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국의 인태 전략 발간이 한국이 미국 주도의 그런 인태 전략에 너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미국의 인태 전략이 어쨌든 대중경제의 성격이 있는데 좀 동조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 또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전략을 발표하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글로벌 차원의 강대국이죠. 강대국이자 한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 인식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일견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인태 전략에 반응적으로 나온 부분이라는 점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인태 전략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태 전략을 발간하는 모든 나라의 인태 전략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모두 자국의 인태 지역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담겨 있고 목표와 이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기된 그런 다양한 우려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도태평양이라는 그런 확장된 지리적인 개념 위에 지정학적 그다음에 지경학적 함의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접근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고민이 오늘 오전에 발표된 인태 전략에 잘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보고서는 인태 지역의 중요성을 부각을 하면서 또 지역별로는 어떠한 접근을 해 나갈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야별로는 어떠한 중점 아젠다들을 추진해 갈지 이제 고루 적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한국의 인태 전략의 핵심 협력 국가 중에 하나로 명시한 부분이라던가, 아세안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후 변화, 환경, 보건 분야 같이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한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그 안보 의제를 포괄 안보로 아우르면서 또 그 중에서도 해양 안보, 사이버, 보건 분야 같은 아젠다들을 명시한 것 등을 보면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한국의 다양한 고민뿐만이 아니라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한국 정부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신남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범위를 염두에 둔 정책을 이미 제시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관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태 전략은 가장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게 될 지역 전략입니다. 지리적 범위를 새롭게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이 지역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외교의 외연이 확대될 것임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역 아젠다에 대해서 이제 중층적인 접근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영내 국가들과 양자 관계, 소다자 관계, 지역기구, 다자기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연계성, 포용성 등을 강조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태 지역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인 비전은 결과적으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발전에 있어서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 외교 사절단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데 외교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죠.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레버리지를 가지고 이 치열한 외교 전선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한국도 국익을 보호하고 또 여타 이익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발표한 이 인태 전략이 그러한 과정에 이제 임성학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향후 인태 전략 하에서 다양한 정책과 실행 조치들이 이제 이미 발표를 하셨고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할 만한 사항만 세 가지를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시한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발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교를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유연함이라던가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류가 되어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인태 전략에서 나타난 가치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지역 국가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자리 잡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임플레멘테이션 플랜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미국, 일본 이제 오늘 이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외교관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의 문의가 쏟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과 협력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지 해 나갈 것인지 의지와 역량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지속될 텐데요. 이러한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상대국들, 그다음에 지역 기구들, 그다음에 소다자 협력이 있을 경우에 그 상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대화 모색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맞춤형 전략을 지향한다고 내세우신 만큼 우리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국들의 니즈를 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협력이 지속 가능해질 수 있도록 계속 일관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아젠다들도 있지만 뭐 너무너무 많은 아젠다들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중 간의 심해지는 그런 전략 경쟁 속에서 미중 간의 경쟁의 심화가 한국만의 고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입장국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것들도 다양한 아젠다의 발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우리의 한국의 입장인데요. 인태 전략의 큰 방향은 큰 맥락을 보면 결국은 지역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고 그것이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연결됨으로써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한국의 외교적인 시각이 주로 한반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뭐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지역과 글로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과 지역 아젠다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한반도 문제를 이제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핵심 아젠다로 상기시키면서 이 인태 지역 국가들의 관심과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다양한 그런 군사적인 도발은 우리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고 있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의 대응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중심의 그런 직접적인 핵 위협이 아닌 비확산이나 대테러 아젠다를 좀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존과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의 진전을 가져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의 이제 인태 전략이 오늘 발표가 되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해 나감에 있어서 지켜봐야 하겠지만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향후 우리 인태 전략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전 요인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특히 이 인태 지역 내에 파트너 국가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최대 그 안보 도전 요인인 이 한반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어를 오픈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코멘트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신 두 분께서 한 1분 정도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상범 비서관님. 네, 여러 가지의 좋은 제언 또 코멘트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을 뭐 덜 두는 건 아닙니다. 이거 당연히 북핵 문제 저희 현안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인태 전략을 만들면서 좀 한반도와 동북아를 좀 넘어서서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자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인태 전략을 좀 세계 전략으로 하기보다는 좀 지역 전략으로 하고, 또 중앙화와 같이 저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들은 또 얼마든지 또 다른 전략을 가지고 협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성학 교수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국민적 공감대 필요하다는 거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민선 교수님 원칙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가치 외교를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패널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이번에 발표되는 인태 전략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행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이행 차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ODA 예산을 포함해서 또 물적인, 인적인 이런 자원들을 내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들을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적인 소통이 많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실 오늘 이전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이렇게 관련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행을 보다 구체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교 소통 채널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사례 중심으로 지역별, 구대 분야별 몇 가지 중요한 플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단 중요한 사례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희 파트너들의 니즈가 있으면 그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시간이 초과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플로어를 오픈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성함과 직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뒤에 손 드신 거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호주 대사님 봤습니다. 예, 두 분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는 안충영 교수입니다. 쭉 발표를 들으면서요, 제가 느끼는 소감은 우선 한국이 인권 그리고 규칙에 입각한 영내 질서,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여기는 정말 이 프라이오리티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이 팔방미인이 되면서 소위 글로벌 피버탈 스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 강론에서 좀 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실은 미국, 중국 갈등 속에서 이 미들 파워 콜리션을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때로는 말이죠, 룰 베이스에 입각한 그 기치를 내걸면서도 다분히 자국 이익 중심의 여러 가지 보호무역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 인태 안에 있는 미들 파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거기에 보이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세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도를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켜서 인도는 이미 벌써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고 곧 지금 독일을 제키고 아마 세계 4위로 곧장 이제 진출을 합니다. 인구 14억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그 초점을 더 확대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이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사실은 이 아태 지역 안에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 칩4 액트 뭐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이미 다자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CPTPP에 대해서 사실은 국내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이미 완결을 했는데 아직도 정시로 가입 신청을 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에 있어서 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 등에서 한국의 입장 언제 가입하겠느냐 하는 것 이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호주 대사님, 예, 질문 부탁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to all the speakers. Use this. There we go. On behalf of the Australian Government and as a fellow Indo-Pacific nation, I'd like to warmly welcome the ROK's launch of your Indo-Pacific strategy today, which is indeed a landmark in Korean foreign policy. We want to congratulate all of the authors for producing an ambitious and positive statement of intent to adopt the kind of regional strategy that befits a nation of Korea's weight and resources. We have noted that this strategy aligns very well with Australia's own vision for an open, stable and prosperous Indo-Pacific, where no one nation can seek to dominate others through a might is right approach, and where small and middle powers can work together to preserve our own strategic space. And we very much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ROK to implement your Indo-Pacific strategy. Ou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e believe, will be important, given that Australia is a fellow US ally,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 with ASEAN, and that we have long-standing and deep ties to our Pacific neighbours. In a similar vein to the comments that Professor Lim Song-hak said, I also particularly value today's event. Australia's perspective has been that explaining our foreign policy to the Australian people and public has been a crucial step in helping our public understand the regional environment and to win their support for the steps that need to be taken. It was great to see the distribution of the English version of the Indo-Pacific strategy in the packs today. We'd like to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put that online as soon as possible, and certainly we are working with our Foreign Minister for a public welcoming of your statement once we can have it available in English. So my question to you, finally, is to say that Australia would like to be an early adopter of this strategy and to work with the Korean government at a speed that works best for you. So how can Australia best support the ROK to implement this Indo-Pacific vision?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Can I take one more question? 하나 더 받고 그다음에 우리 비서관께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질문이 있으신 분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그 두 분께서 제기하신 이슈에 대해서 우리 임 비서관께서 잠깐 대응을 해주시죠. 네, 그 안홍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미들 파워 폴리시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에 보시면 저희가 소다자 협력을 많이 강조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러니까 방향을 같이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측면은 사실 제가 경제적인 전문가는 아니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소관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Ambassador Casey,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And then we know that Australia, Korea, we are working very closely, and we have already talked how to implement our strategies together. And we specified many areas in our strategy, so you can find
the areas we can continue to work together.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Thank you very much. I'm Colin Crooks. I'm the British ambassador, and on behalf of the UK government, I'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is excellent and visionary strategy. We particularly welcome the fact that the strategy is grounded in shared values and indeed in a rules-based international system, which are, of course, crucial to our own foreign policy as well. And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our Korean colleagues on implementing the strategy as a country somewhat outside the region, but nonetheless with very close interests here. My question is really around how you see the strategy. Is this now the definitive statement of the ROK government's global foreign policy? Or do we see this as part of is there a different picture that addresses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Will there be other regional strategies, other thematic strategies into which this will fit? Or is this now the definitive global policy of the Yoon administration?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Can I take one more question before finishing the first session? Yes, please. In the back, lady. 예, 최은미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최은미라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가 나와서 안 하려다가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나온 거는 굉장히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제가 일본을 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일본에서 아베 총리 때 했었던 전략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당시에 나왔던 비판 중에 하나가 주변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만 빙글빙글 돈다라고 해서 일본의 도넛 외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동북아를 넘어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동북아라는 표현이 아예 사라지고 북태평양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한국이 갖고 있는 동북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동북아 전략, 주변국에 대한 전략, 정말 근접한 이웃 국가들에 대한 전략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대사님과 최 박사님이 질문하신 부분도 우리 임비서관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Ambassador, for your the comment. I would say that we would like to try to have this strategy as a regional, comprehensive regional policy, not a global our foreign policy. Our global foreign policy is based on GPS, and this is our comprehensive regional policy. But I can say that the spirit, the content in the strategy, it will be the same. Throughout our global policies. 그리고 최은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이 전략을 만들면서 이 동북아 또 우리 캐나다와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국가들 또 몽골 여기를 다 한꺼번에 포괄하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북태평양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북태평양이라는 게 기존에 또 나와 있는 좀 컨셉이기도 했고요. 하나는 이제 동북아가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북태평양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저희가 일본과의 협력이 얼마나 이 안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서 핵심 요소인가를 저희가 얘기해놨고요. 또 저희가 중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동북아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좀 시간이 한 20분 초과됐는데요.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오전에 발표된 한국의 독자적 포괄적 지역 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가안보실의 임상범 비서관님, 그 다음에 외교부의 TF 팀장을 앞으로 맡게 되실 최영사 감사관보님, 그 다음에 세 분의 학계 전문가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1세션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지역 전략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패널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